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의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오찬 모임은 102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글쎄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까지 이제 5당이 다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사실 그 이번 대북 특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의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건 주로 기자들의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고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토론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토론이 굉장히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그 대표님들은 거의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을 할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걸 충분히 다 묻지를 못하고 네,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랬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당 대표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에서 뭐 보고가 국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어저께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브리핑은 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 속에서 좀 세세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별도의 어떤 비밀회담이 있었는가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그 남북 합의 과정 때문에 된 얘기긴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는 꼬치꼬치 캐 물었고 자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캐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 주신 거고요. 네, 뭐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뭐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다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5차 모임이 좀 그러니까 이런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서적 공감을 좀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네. 이런 자리에는 그럼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정 전반을 다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뭐 남북 대화를 뛰어넘어서 북미 대화와 다자간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한반도로서는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자리에 오시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확답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확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그 대표님께 이런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설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소통이 더 활발해지니까 불필요한 정쟁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언론 보도를 탄 게 있는데 이때 아마 그 대표님이 도착하시기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도착한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을 물어보고 이랬다. 공작 이런 비슷한 취지로. 네. 이때 그 대표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건가요? 저쪽 맞은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투에서 어떤 그 여성 피해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굉장히 이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남성 중심의 정치판 안에서 그 여성 피해가 음모의 도구로 호명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몇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 내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제가 사실은 서지영 검사의 폭로가 있은 그 다음 날 국민들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 집단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집단 내부로부터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정의당의 자기 고백,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됐던 점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가 일단 그런 태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도 어떤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타당에서 봐라 그러면서 좌파 진영을 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당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른 정당이 안 따라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정당 전체가 좀 결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뭐 여지가 없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결의와 약속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지금 막 소나기 쏟아지니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속도 국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또 정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 어디를 가도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님께도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이 각각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신들에 대한 피해를 수차례 얘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당내에서 결론 안 났나요? 네, 어저께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예. 중요한 것은 이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원내에서의 결정사항이 될 수 없고, 당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안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같이 관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만약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만은 반드시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런 협상에 응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단계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의 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상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단계 접어들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의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표님? 너무 한정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3월 저희가 말경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후해서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공동교섭단체 출범시키기엔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진단도 있던데요. 그런 의견도 당내에 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고요. 네. 여야 대표들이 오찬 전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하자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인사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대표님이 무사하시니 저도 무사해야죠 라고 뼈있게 받아쳤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음모론을 언급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당 여성대회에서도 민망한 사건은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진다며 미투 이슈로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음모론까지 직설적으로 꺼낸 건데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권 암투사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 설이 분분하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오늘 대화 음성은 모두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지만 청와대가 공식 행사 전에 이뤄진 대화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혀 음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네.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건 주로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고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토론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토론이 굉장히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그 대표님들은 거의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을 할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걸 충분히 다 어떻게 하다 보니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 속에서 좀 세세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별도의 어떤 비밀 회담이 있었는가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그 남북 합의 과정 때문에 된 얘기긴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는 꼬치꼬치 캐 물었고. 자, 그러면 정영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캐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 주신 거고요. 네, 뭐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뭐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의도 하셨고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오찬 모임은 102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를 못하고 네,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랬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그 정용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당 대표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에서 뭐 보고가 국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어저께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브리핑은 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이 오갔을까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글쎄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까지 이제 5당이 다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사실 그 이번 대북 특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네네.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의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